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지 들어보세요.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말씀하세요. 박범계가 아니잖소.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였소가 반말이라고 반대를 할 수 없지만 의원님, 의원님도 기자들한테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원님과의 통화 내역을 다 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가지고 어떻게 뭐 수사 과정을 뭘 했냐까지 물어보시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의원님.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기소 자체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추미애 친 검찰 친추미애 검찰 추미애 윤석열이 기소한 중요한 게 거였잖아요. 객관적 아니 그걸 사실과 지금 단서를 그 말하십시오.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엎어 씌워가지고 장관이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죠. 예스언으로 자, 부르시면 그럼 또 하나 더 사람들이 물읍시다. 오해하죠. 자, 하나 더 물읍시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범계입니다. 법원 판결문 중에 양형이유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합계 약 350억 원가량의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도촌동 부동산의 1차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도촌동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된 다수의 개인이나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되고 소외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모두 수단화되고 경시되어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 양형 이유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의정부지법의 최은순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형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장모이시죠. 우리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 공정 정의 국가 기관을 관할하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거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혹시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이자도 거라는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소리 물론입니다. 낮춰 하세요. 예. 장관이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다수의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 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거고요.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좀 말씀을 듣고 있지 들어보세요.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말씀하세요. 박범계가 아니잖소.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였소가 반말이라고 반대를 할 수 없지만 좀 무겁게 답을 좀 해보세요.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강상면 종점 안으로 변경돼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선을 했어. 왜 백지화했냐니까 충격요법이다. 국민에게 충격을 줄 일이 있습니까? 나라를 생각하기 이전에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권 보위 차원에서도 이 고속도로 게이트 장관 어떻게 생각해요? 저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희룡 장관의 설명과 국토부 설명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라든가 뭐 양심선언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정도의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 보통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박범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원희룡 장관을 물었는데 위원님을 뭐 어떻게 하자면 위원님을 아니, 수사해야 됩니까? 위원이 그런 아니라 식으로 그러면 저희 집은 어떻습니까? 그럼 저를 예를 들게요. 우리 집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압력을 주었다는 어떤 근거도 나온 바가 없는 상황이면 그게 게이트입니까? 나는 그렇지 이 않아요? 나라의 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왜 이 정말 김건희 여사 처가에 29필지 무려 4만 평방미터에 변경된 강상면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5km 이내 그 많은 필지가 있고 ESIND 공공지구 특혜와 관련해서 무려 800억대 그런 분양 이익을 냈다고 하는 보도들이 하나둘씩 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장모 대신 아까 최은순 여사 있고 오빠 있고 동생 있고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개탄해하는데 왜 개탄해하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개탄해하는데 장관이 지금 법사위원이 지금 객관적으로 묻는 질문에 경기도가 고발하고 또 누가 고발하고 그럴 만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수위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란 느낌이 들고 공공지구 특혜에서 그 당시에 여주지청이 기소를 한 안목과장, 도로과장이 현 양평군수가 취임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원포인트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하고 이 사람이 강상면 종점 변경안에 결재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정도 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왜 그럼 장관은 인과관계 없고 인과관계 없다는 얘기는 혐의가 없다는 얘기인데 아니요. 왜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권의 아니요. 편을 드는 겁니까? 자, 국민의 편을 드세요. 국민의 편을.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이건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정략적 접근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외압이 내가 있었다는 느낌으로 단서라도 말을 있어야 한다고요?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느낌으로 말한다고요? 위원님, 그럼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가 느낌으로 있습니까? 말하는 걸로 들립니까 지금? 저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국토위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과 많은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오늘 저 말고도 많은 법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이런 게 다 느낌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 제기란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님, 어떤 그 관련해 가지고 공직적인 어떤 외압이 있었다든가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인과관계 있는 뭐 단서라도 희미한 거라도 있으세요? 말씀해 보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나 했어요? 아니 제가 모를 거라 그러면 왜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저는 보도가 나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 제기된 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제가 알아볼 위치에 축구장 있지 5개 않습니다. 29필지 최은순, 김건희 일가의 땅들이 있는 곳으로 핵심은 고속도로 노선을 그 과정에 갑작스럽게 어떤 공적인 강상면으로 개입이 변경하는 있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것만 공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문제인데 거기 그게 증거입니까? 어떤 공적 개입이 있었다는 아니 스토리를 말씀해 보십시오. 공적인 개입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왜 그랬는지 알아야죠.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흥분 안 하는데요. 충분히 어떤 단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예.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예,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네,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노조 양회동시 분신 사건입니다. 어제 경향신문을 필두로 해서 이 조선일보에 나왔던 보도사진, 이 출처가 검찰의 CCTV 영상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장관님 보도 보셨죠? 경향신문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네. 것을 봤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 보도 내용대로 조선일보의 보도가 검찰의 CCTV다. CCTV가 조선일보 보도의 출처다. 이건 인정을 하십니까? 노조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검찰에게 당시에 이게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뭐 언급하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강릉지청에서 제출한 CCTV의 영상하고
조선일보 보도하고 100% 일치합니다. 카메라의 각도 또 왼쪽이 지금 강릉지청의 CCTV고 오른쪽에 있는 게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진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카메라의 각도 또 그림자의 위치 심지어 가운데에 있는 차의 반사 각도 100%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보도가 검찰의 CCTV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노동자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마녀 사냥에 나간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아까 제출하지 않았다,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몇 가지 기본적인 팩트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 이게 강릉지청에 있는 CCTV인데 강릉지청 CCTV의 관리 주체는 지청장이겠죠. 서정민 지청장. 이 총괄적인 책임은 지고 있겠죠. 의원님, 근데 제가 저 CCTV가 어디서 나왔다는 의원님 말씀을 전제로 답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론으로 강릉지청의 CCTV의 관리 주체가 지청장이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 혹시 서정민 지청장으로부터 관련돼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법무부 장관이 강릉지청장으로부터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춘천지검장으로부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보고받은 거 없다. 그러면 이게 강릉지청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인데 이 CCTV가 복제가 돼서 조선일보에 넘어갔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강릉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CCTV를 복제할 경우에 일반론적입니다. 강릉지청장뿐만 아니라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CCTV를 복제했을 경우에 그 복제 기록이 남습니까? 관리를 합니까? 관리 대장에? 글쎄요, 그런 세부적인 문제를 법무장관이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사를 쓴 조선일보의 최아무개 기자와 혹시 검찰 인사와의 접촉 상황 이런 건 혹시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원님도 기자들한테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원님과의 통화 내역을 다 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가지고 어떻게 수사 과정을 뭘 했냐까지 물어보시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습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거고 공적인 기관 아니시겠습니까? 그 공적인 기관에서 체크를 해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안이 심각한 사안이니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 차원에서 혹시 기사를 쓴 최아무개 기자하고의 접촉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이렇게 드렸죠. 이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그 CCTV가 강릉지청의 CCTV가 언론에 유출된 적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충분히 답드린 것 같습니다. 언론에 직접적으로 보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3의 기관에 제출하신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걸로 보여지는데 또 법원도 증거보전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에도 당연한 건데 법원과 경찰을 제외한 제3의 기관에 제출하신 적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로 유출된 적 없다라고 제가 답을 분명히 드렸죠. 제가 어제 조선일보의 내부 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분의 이야기는 기사를 쓴 최아무개 기자가 현 윤석열 정부의 최고위급 정부 인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라고 하는 분의 실명을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직접은 안 주셨으면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한 정황 그건 혹시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의 추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하나들을 맞춰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게다가 의원님께서 조선일보한테 들었다 이 말만 가지고 뭘 제가 더 설명드릴 만한 그 근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추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쭙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검찰청이 찍은 CCTV가 조선일보로 건너갔는데 그 과정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출처라고 강력히 의심이 되는 법무부, 검찰청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파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이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발표하는 것도 수사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경찰 수사 상황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참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그 법사위에서 현직 대통령의 직계 존속이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사실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도 모자란데 이렇게 의원 질의에 이죽거리고 다른 이화영 건 등을 이제 대면서 말장난 비슷한 이 대응을 하는 모습이 국민들께서 도대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예전에 10원도 피해주지 않았다. 장모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속되셨어요. 그것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혐의가 보니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다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에요. 아까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 수사를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한번 보시죠. 행사만 하더라도 3건이에요. 2013년도 사채업자한테 위조 잔고 증명서를 제시해서 16억 5천만 원을 빌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건은 도촌동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금 일자를 늦추는 데 사용한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법원에 냈어요. 계약금이 몰취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건이 지금 문제가 돼서 죄질이 좋지 않다. 주범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2013년 사채업자에게 위조 잔고 증명서 제시한 이 건에서 이거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16억 5천만 원이면 특경법상 가중처벌돼서 3년 이상의 형이 나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기죄를 적용을 안 했어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건도 마찬가지 사기예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보면 저는 수사팀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고, 이 재판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도저히 이 의문이 있다. 이걸 왜 최은순을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의문이다라고 하는 1심 재판부가 21년도인가요? 판결하면서 말한 게 있는데, 검찰의 성명을 요구했는데 아직 검찰이 성명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 그래서 우선 묻습니다. 이거 그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해야 되지 않나요? 법무부에서? 위원님, 이 사안은 감찰해야 되지 않나요?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인의 사건인데요. 여기서 법무부 장관은 내용을 알지 못하게. 둘째, 모릅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용을? 재판 진행되는 상황에 이렇게 대해서. 유명한 이 사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모르신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사안을 검찰, 기소한 잠깐만요. 것은 추미애 장관 검찰에서 당시에 구성된 팀입니다. 당시에 총장 언제 총장 됐든지 윤석열 간에요. 총장은 그 당시에 배제돼 있었고요. 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에 수사 관련이 있었어요. 지휘를 배제했죠. 배제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한동훈 장관께서도 몸담았던 그 검찰 조직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저 좌천돼 있을 텐데. 어쨌든 그때는 그때인데 지금 그러면 인지하시면 지금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무부 가정적 장관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사법 시스템에 감찰 안 따라서 하겠다는 말인가요? 선고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에서 제외했던 이 내용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까? 아니 위원님의 판단이 정확한지 아닌지 제가 모르는데 거기서 예스와 노와 답을 어떻게 법무부 하겠어요? 장관으로서 검사 출신으로서 이 사건이 이게 기소되지 아니한 사기죄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지금 법리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이신가요? 아니 의원님이 쭉 얘기한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게 맞냐 아니냐 물어보면 그게 답을 어떻게 전제가 하겠어요? 아니고 저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위원님이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아닌지 장관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관계에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단서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두 번째. 단서가 김영배 좋아요. 의원님의 말씀인가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로 들려요. 두 번째. 장모 로펌으로서의 법무부 검찰이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작성했잖아요. 그 당시에 손준성 그죠? 수정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고 사실관계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없습니다. 누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재판 손준성 재판 진행 중인 거 아닌가요? 손준성 검사가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데 아니 다른 건 얘기를 왜 이 이걸 섞어서 같이 문서를 하세요? 작성했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여기에 보면 장모 편을 들어가지고 안모 씨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변호의 논리를 검찰이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감찰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기소 자체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추미애 친 검찰 그러면 친추미애 검찰 추미애 윤석열이 기소한 중요한 게 거였잖아요. 객관적 아니 그걸 지금 사실과 단서를 그 말하십시오.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엎어 씌워가지고 장관님 이렇게 무시하시는 예스원으로 거죠. 자, 부르시면 그럼 또 하나 더 사람들이 물읍시다. 오해하죠. 자, 하나 더 물읍시다. 검찰은 350억 가량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한 사건에 대해서는 1년 6월을 구형했어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7년을 구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법 감정상 검찰이 자기 식구는 완전히 감싸고 혹은 완전히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법을 갖고 논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쭙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기소 방침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났는데 사실입니까? 자, 아니어도 아니요, 답을 드려야죠, 제가.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과를 했어요. 6월 29일 날 법사위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허위 보도 자료를 냈다는 법사위 회의록 혹시 보셨나요?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권익위에서 6월 7일 날 권익위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6월 15일 날 감사원이 허위 보도 자료를 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감사원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도 21년 하승수 변호사 정보공개 청구 받은 자료와 비교해 보면 두 건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라고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허위 자료죠. 그럼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같은 연장선상이라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위원님, 그냥 자, 이게 질문이십니까? 잠시만요. 그냥 쭉 하고 싶은 얘기 쭉 잠시만요. 해놓으신 거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모르는 얘기 하는 다음에 이거 맞냐 잠시만요. 물으면 장관님, 어떻게 하겠어요? 잠시만요. 이게 맞다면 김영배 의원님, 수사를 해야 되겠죠. 자, 잠시만. 면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영배 의원, 잠깐만요. 오늘 확인해 보시고 김영배 의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잠시만요. 예. 관련돼서 지금 마지막 걸 잠깐 관련된 거 아닙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운영해 주시면 지금 다 대체적으로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위원님들은 7분 내에 질의 답변을 끝냅니다. 근데 김영배 의원님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지금 거의 7분 가까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거의 2배 가까이 아마 할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요. 중간에 지금 위원장이 말리실 게 아닙니다. 위원장이 그런 걸 지금 정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장관이 지금 제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어요. 답변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을 7분 내에 다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 7분 내내 거의 질의를 하시고. 마찬가지지만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나서 확인할. 자, 우리 김영배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중간중간에 막혔는데 법무부 장관 답변하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김영배 의원께서는 본인의 의견을 쭉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사실관계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을 평가해달라는 취지시라면 제가 가서 파악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의원님이 의견을 말했는데 의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의견이 사실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이 의견이 이거다라고 쭉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하면 그게 평가를 해야지 그럼 뭘 하겠습니까? 자, 김영배 의원님. 어떤 사실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실을 말? 법사위 회의로 말씀드렸죠. 아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저도 또 말씀드렸지만은 저 허위 공문 감사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이 허위 공문이라고 하면 허위 공문이 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평가에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배 의원. 회의 진행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데도 왜 위원장이 이런 데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까? 예? 회의 진행을 위원장이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예? 아, 참 말씀 참 협조 좀 해주십시오.